이번 영상에서는 데이 4 수학 대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너스기네 피자 가게에서는 피자를 7조각으로 잘라줍니다. 나눠 먹을 사람 수 n이 주어질 때 모든 사람이 피자 한 조각 이상씩 먹으려면 필요한 피자의 수를 리턴하세요. 또 펜을 켜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약간 코딩 문제라기보다는 수학 문제 같네요. 이런 간단한 수식 정도는 세울 줄 알아야 나중에 편합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직접 세워보시고 같이 또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규칙을 좀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 피자 7개를 나눠줄 건데 사람이 한 명에서 7명 있을 때는 한 개 필요하고 8명에서 14명 있을 때는 2개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n으로 이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이 사람 수에다 7개일 때마다 값이 증가하니까 나누기 7을 하고 그러면 얼마일까요? 1에서 7 사이까지는 다 뭐 0.xxx에서 1까지죠. 맞나요? 8에서 14인데 나누기 7을 할 거고 얘는 1.xxx에서 2가 될 거예요. 나누기 7을 하면 근데 우리가 내야 되는 정답은 딱 1로 떨어져야 되니까 나오는 숫자를 올림을 해주면 되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올림을 해주고 1을 올림하면 그대로 1이니까 1.xxx 올림하면 2고 2를 올림해도 2니까 그럼 만약에 n이라고 해보면 n 나누기 7을 하면 n 빼기 1이 소수점을 가지고 이게 n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결론은 이 수식에 올림을 해주면 되는 거죠. 7로 나눈 다음에 올림을 해주는 거는 버림은 매스 플로어였죠. 올림은 매스 C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통과했고 채점하면 통과했네요. 다음 2번 문제 피자 나눠 먹기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는 6조각으로 잘라준다고 하네요. 사람 수 n이 주어지는데 n명이 주문한 피자를 남기지 않고 모두 같은 수의 피자 조각을 먹어야 한다면 최소 몇 판을 시켜야 되는지 리턴하도록 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7조각으로 했는데 뭐 8명 왔어도 다 한 조각씩 먹고 아까는 한 조각 이상만 먹으면 됐으니까 8명이 왔어도 8명한테 2판 시켜놓고 그럼 2판 시키면 14조각이죠. 8조각 먹고 나머지 6조각은 뭐 버리거나 했겠죠. 이번에는 8명이 왔어요. 그러면 몇 판 시켜야 될까요? 자, 일단은 한 명이 오면 답은 뭘까요? 한 명이 오면 한 판만 시키면 되죠. 한 명이 6개 다 먹으면 되니까. 두 명이 와도 한 판만 시키면 됩니다. 세 조각씩 나눠 먹으면 되니까. 세 명이 와도 한 판만 시키면 되죠. 자, 이렇게 각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답이 뭔지 계산하다 보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 약수 개념으로 푸는 것 같다라는 규칙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4명이 왔을 때는 답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4명이 왔을 때는 한 판으로는 안 되죠. 한 판을 시키면 6조각인데 한 조각씩 나눠주면 2조각이 남죠. 그러면 두 판을 시켜 봅시다. 두 판을 시키면 12조각인데 이거 3조각씩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조각을 먹을 수 있는 거고 5조각일 때는 한 판 시키면 한 조각 남으니까 안 되고 두 판 시키면 12조각인데 2조각이 남겠죠. 그래서 안 되고 한 판 시키면 한 조각이 남아서 안 되고, 두 판 시키면 2조각 남아서 안 되고, 세 판 시키면 6, 3, 18이니까 3조각 남고, 네 판 시키면 6, 24에 4조각 남고, 5판을 시켜야 안 남죠. 25조각을 5개씩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규칙이 보이죠? 뭔가 수학적으로 수식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컴퓨터 두고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컴퓨터한테 무식하게 일을 시켜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제가 했던 이 과정들을 그대로 한번 컴퓨터한테 시켜볼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했던 거냐면, 자, 저희가 했던 과정을 잘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요 처음에 한 판 시켜서 6조각일 건데 6조각을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냐 이거를 저희가 고민한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나머지가 없다는 건 피자가 안 남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한 판 시켜서 나눠줘 봤는데 나눠 떨어지니까 오케이죠. 자, 다음에 이거 한 판 시켜서 6을 2로 나눠 봤는데 나머지가 0이죠. 다 나눠줄 수 있다.
그다음에 4판일 때는 한 판 시켰을 때 6 나누기 4를 하니까 나머지 2가 남아버려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판 시켜보자. 그러면 12개. 12개는 나눠 떨어지니까, 아, 얘는 2개구나. 다음 5개는 한 판, 2판, 3판, 4판 다 시켜봤는데 자꾸 나머지가 남으니까 5판까지 시켰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얘는 5판 시켜야 된다. 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봅시다. 내가 했던 이 계산 방법대로 너도 계산해서 답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또 1, 5를 구할 때 3, 4, 5 이렇게 또 커져야 됐죠. 자, 이거 커져야 될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반복문을 써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래서 계속 커지는 숫자를 만든다. 이거는 언젠간 답이 구해지죠. 최대 언제까지 커질까요? 만약에 17이 나왔으면은 17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소수여서. 소수는 소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커지게만 시키면 어쨌든 자기 자신이 됐을 때는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냥 무작정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커지는 숫자를 만들고 그 숫자의 나머지가 0이면 그게 정답. 그 숫자가 정답인 거죠. 네,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이런 귀찮은 일을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1에서 계속 커지는 숫자 만들어 봅시다.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0에서 계속 커지는 숫자죠, 이거는. 이거 1로 바꿔야겠네요. 1에서 계속 커지는 숫자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숫자 곱하기 6을 해야 되죠. 그 숫자 곱하기 6, 나머지 n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이죠. 여기 몇 판 시켰는지가 그 숫자인데 그거 곱하기 6을 한 거에 나머지 이 사람 숫자를 했을 때 0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름을 좀 잘 지어볼까요? 피자 카운트라고 하고 네, 피자 몇 판인지 곱하기 6조각으로 나누니까 6으로 곱해줘야 되고 이거에 나머지 n을 했을 때 그게 0이면 그게 정답이죠. 리턴 피자 카운트에서 코드를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한번 제출해보면 통과했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nswer에다가 넣어주고 이 조건을 만족했으면 이 while문을 탈출해라. 브레이크 해줘도 answer에 답이 들어가서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다음 피자 나눠먹기 3번 문제 풀어봅시다. 피자를 2조각에서 10조각까지 원하는 수로 잘라준대요. 이거는 첫 번째 문제 조건처럼 한 조각 이상만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제의 수식이 뭐였죠? n 나누기 7조각이니까 7이라고 했고 이거를 올림을 하면 됐었죠. 근데 이제 7 대신에 슬라이스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이게 몇 조각인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였네요. 마지막 배열의 평균값 문제 풀어봅시다. 넘버스가 100의 변수로 주어지는데 이거의 평균값을 리턴하도록 해주세요. 자, 저희 초등학교 때 평균값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1에서 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개수를 나눠주면 되죠. 여기 10개 더했으니까 10 나눠주면 되죠.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넘버스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 나누기 넘버스 랭스 이게 이 원소의 길이니까 그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소수점으로 막 떨어지면 그걸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0 아니면 5인 것만 주어진다고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원소의 합 구하는 거 이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려면 코드를 또 어떻게 짜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합을 누적시킬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sum은 원래 sum 더하기 넘버스 0이다. 그리고 넘버스 1이다. 넘버스 2다.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의 길이만큼 쭉 돌려서 다 누적시키면 그게 합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이 누적을 시킬 때는 이 컴퓨터한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누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돼요. 누적한 값을 담을 변수를 미리 만들어 둔다. 이런 아이디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문제나 앞으로 프론트엔드든 백엔드 개발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계산한 결과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누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 길이만큼 다 더할 수 있도록 수정해 봅시다. 여기 있는 0, 1, 2에 해당하는 숫자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CNT는 0이라고 두고 while CNT는 언제까지 돌면 될까요? 배열 길이만큼 돌면 되죠. 그리고 번복하고 싶은 거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있는 0은 CNT로 만드는 거니까 CNT라고 적어주시고 CNT는 CNT 플러스 1까지 적으면 이 시점에서 썸에 배열의 총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배열의 총합 나누기 배열의 길이니까 썸 나누기 넘버스 랭스를 하면 답이 나오겠죠. 필요 없는 변수는 지우고 제출하면 통과했습니다.